자, 이제 문학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문학은 그렇게 난도가 아주 높진 않았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역시 함정을 좀 파놔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는데, 각각의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접근법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에서 21번은 고전소설인데, 여러분이 당시 시험장에서 버거웠던 것은 인물들이 너무 많아. 그지? 밀려오니까 그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주로 고전소설은 인물을 정리할 때 일단은 같은 사람, 동일인. 뭐 예를 들어서 유대종이 상서벼슬하면 유상서, 한림벼슬하면 유한림, 대통령이 되면 윤통령이나 유통령,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계, 특히 선악의 갈등 관계가 많으니까 그런 갈등 관계를 잘 잡아줘요. 여기도 실제로 이 셋째 부인 여씨가 나머지 존재들과 갈등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18번에 4번 선지가 이제 답이었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친족 관계. 왜냐면 친족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어. 실제로 여기도 여씨와 사실 나머지 인물들이죠. 특히 이제 뒷부분은 화씨와의 갈등 관계, 그 다음에 뭐 상서와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보기에 따르면 이 여씨는 뭐야? 음모자였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주면 어느 정도 관점 확립에 도움이 되니까 보기를 통해서 관점을 잡는 것도 좀 필요하겠어. 그 다음에 고전 읽기의 태도는 읽을 때 말 그대로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근데 사건을 파악하기에는 제일 최적인 게 바로 인물의 감정입니다. 얘가 어떤 정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것의 근거는 주변 상황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뻐? 왜 화났어? 이런 것들을 추론하다 보면 사건들이 좀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가끔 배경들이 나와요. 인물이 슬퍼하니까 배경도 뭐 일광이 뭐 1월이 색을 잃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정서를 뭔가 두드러지게 하거나 뭐 이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인데 사실 사건 자체를 파악하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감정 표현 위주.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음속에 불평을 했어. 뭐 내키지 않아 해요. 정색을 하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내키지 않아 하는 말의 내용이 기억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그러니까 뭐 그는 화를 내며 하면서 그 화의 내용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죠? 예. 뭐 요 얘기를 정리한 게 이거고, 얘를 구체화시킨 게 이거고. 그지? 여기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출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 이제 밑줄을 치면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면 단위로 사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덩어리들이 넓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극문학은 씬이 있지만 얘는 씬이 없으니까 네가 씬을 나눠주면 되는데, 씬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점유하는 그 자체. 시간이 바뀌었어, 공간이 변했어, 이런 것들 다 슬래시를 치면서 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 한 기억 밑에, 니은 밑에, 기억과 니은 사이에 뭐 청운당을 가니, 노군당에 이르니, 청운당에 돌아오니. 근데 운치 가는 게 있었다고 뻥치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 단위로 이제 끊어주는 이런 작업들이 좀 중요했어. 사실 미스터방이라는 현대소설은 이제 시간.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소설은. 왜냐면 인물 개인의 어떤 회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인물의 내면이 중시되는 게 이제 현대소설이야. 현대소설은 내면. 고전소설은 이제 약간 판타지죠. 그래서 공간과 이런 어떤 상황 맥락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도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 슬래시를 쳐서, 이건 장면은 아니지만 평가지 주로 내는 거지. 중략 앞뒤에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결국엔 중략 앞에는 음모를 저질렀는데 중략 뒤에는 이제 결국 들통나는 그런 장면들, 악인님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를 판단할 때는 고전은 반드시 크로스 체크, 즉 지문과 선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지문과 선지를 크로스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현대소설은 크로스 체크를 안 하면 긴가민가 하는데 고전소설은 그냥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말자. 자, 가령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했어야 될 독해는 기본적으로 인물 관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장소 좀 끊어주면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별로 보면 지금 결국에는 좀 석파와 관련된 이야기 한 신, 그리고 상서에게 걸린 거 한 신,
그래서 크게 부끄러워해. 그 상황 때문에 거기서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그래서 인물의 감정에 밑줄을 쳐놨으면 여러분이 19번에 3번을 찾는 데는 1도 아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음모를 꾸미잖아, 그지? 근데 이게 시녀가 조력자가 맞나? 그냥 뭐 우연히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맥락을 보세요. 여씨가 분명히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라는 그 오른쪽 단 밑에 문단에 나오는 그 어떤 생각하는 것들. 야, 어차피 이간질 했던 일을 떠올리고 그럼 요거대로 가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간질 해보자. 그래서 양부인과 누굴 이간질하는 거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석씨를 이제 이간질하려고 필체를 석씨랑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서 개성의 모습을 보면 개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짐짓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짐짓 요런 의도를 확인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짐짓,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요 둘을 통해서 얘가 조력자라는 걸 추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21번의 2번 선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게 포인트야.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추론이에요. 일단 석씨에 대한 어떤 약간 질투의 마음이 좀 있었어. 불평이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시녀 개성에게 청소를 시키니 개성이 짐짓. 그 다음에 개성이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했다. 그죠? 그러니까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이런 어떤 음모의 모습을 이제 캐치하면 되죠. 일단 보기에서 음모라고 나와 있고 그 음모의 모습이 결국엔 시녀를 시킨 짐짓이란 표현.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다. 알려줘서 빨리 석씨를 내쳐야 되는데 이런 상황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리고 조금 헷갈렸더라도 5번 선지를 풀어나갈 때 둘이 대립이 있었는가? 의견의 차이와 대립은 다른 거예요. 그죠? 차이와 대립은 전혀 다른 겁니다. 대립은 사실은 워딩으로 따지면 외적 갈등에 가까워요. 가치관의 갈등을 벌이거나 인물들의 어떤 갈등, 외적 갈등이 있거나. 근데 이거 외적 갈등의 양상이 지금 여씨와 나머지 존재들의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씨 화씨라든지 여씨 상서라든지 혹은 소씨가 나아가 우김줄로 들이붓는 장면이 뒤에 나오니까 그런 어떤 다면적 갈등을 이제 드러낼 수는 있는데 양부인과 상서가 갈등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21번의 5번 선지는 이 갈등의 양상, 외적 갈등의 양상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 둘은 외적 갈등을 한 적이 없어요. 갈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게 이제 사실 이런 평가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립이라는 워딩을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 대립이라는 워딩을 읽으면서 이거 외적 갈등 요소인데 라는 것들을 잡아주시고 실제로 외적 갈등 없는데 둘은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5번 선지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조력자구나 라고 짐짓이라든지 누설지 못해서 당황하는 모습을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적 긴장은 빈출 개념입니다. 서사적 긴장은 시적 긴장과 다른데요. 시적 긴장은요 100% 허용해 주세요. 시를 시답게 하는 모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을 통한 시적 긴장 그러면 너는 역설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서사적 긴장은 따져봐야 돼. 내가 50%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따져봐야 되는데 평소와 다르거나요. 가령 최척전에서 아내와 헤어진 상태로 있다가 이제 아내를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사적 긴장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국내에서 국외로 넘어가면서 이제 갈등 관계가 부산 아부랭이에서 지금 일본의 외왕과 갈등을 해야 되는 사명당의 어떤 모습이 서사적 긴장도를 높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음모가 실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긴장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평소와 다름없이 양부인이 입막음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음으로 바로 지연된다라고 그러면 이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21번의 3번과 이제 2번 선지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서사적 긴장의 고조, 서사적 긴장의 이완. 오케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얼굴을 바꿔주고 다시 얼굴을 원상복귀 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환상적인 요소. 그죠? 그런 요소들. 비현실적 요소들이 좀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 4번의 선지를 이해하는 게 21번의 키포인트였다. 서사적 긴장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판단할 때 이거 외적 갈등의 양상을 묻고 있구나라고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 18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적 갈등의 양상을 정확하게 짚은 이 4번 선지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19번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표현 바로 이제 잡아서 상반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1번 선지를 쓰신 분들이 간혹 있을 텐데 니은이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인 오해를 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사실을 직시한 거야. 얘가 지금 굉장히 좀 금수의 행동,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듣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얘기한 거지, 오해를 증폭시키면 오해가 있었어야 되는 게 전제인데 오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네. 그리고 기억도 독선을 질책하는 게 아니죠. 독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뭐 사실 칭찬했다는데, 자기를 칭찬했다는데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경솔하게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지. 너 독선 부리지 마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네, 범주가 달라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갔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 지문을 보시면 이제 갈래복합이죠. 갈래복합은 주로 이제 고전, 시가, 그 다음에 수필, 이렇게 이제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 수필은 기본적으로 스피커야.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작가가 독자한테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27번에 5번 선지,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얘기는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가능하다고. 이거는 장르의 특성이에요. 수필이 가진 장르적 특성을 이제 27번에 5번 선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전 시가는 대비가 많거든요. 그 상반적 대비가 많은데 다도 그러하다. 그래서 괜히 컨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지문들을 좀 선택하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먼저 풀 수 있는 거 풀고 융합되어 있는 어떤 뭐 가와 달리 나는, 나와 달리 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중에 푸는 거죠. 자, 이런 풀이 방식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가는 주제와 형식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뭐 가 같은 경우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 자연, 그리고 이건 애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의 자연 친화적 정서와 여유, 여기서는 애정. 근데 님이 없으니까 지금 비탄의 정서 중심. 그죠? 다 같은 경우는 이 현재와의 대비를 통해서 마치 고전에서 자연 속세 가르듯이 이렇게 대비적으로 갈라주셨으면 좀 더 매끄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지문은 결국에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서 황해 사시가에서 굉장히 이제 즐기고 있죠. 이수 보니까 녹음에 누워 있고 잠들고 있고, 삼수에 아니 먹고 어찌하리, 뭐 즐겁게 먹고 있고, 그죠? 봄. 그러니까 일수는 봄, 그죠? 그 다음에 삼수를 보니까 지금 요런 대추볼 붉은 고래, 뭐 가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여유와 자족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23번에 이수를 보면 옷을 입었어, 호미를 메고 산전을 매다가 녹음에 누웠다.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 그지? 네, 요걸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4번 선지가 왜 나왔냐면 인과냐 병렬이냐. 삼수는 어때요? 대꾸잖아. 밤은 어찌 떨어지며 개는 어찌 내리는 곳. 이거는 병렬이에요. 이 두 개가 인과가 아닙니다. 뭐뭐해서 이랬다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병렬을 인과처럼 엮어놓은 23번의 4번 선지는 여러분이 매끄럽게 지울 수 있어야 되고, 23번의 2번 선지 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 나지문은 이 자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고 거의 뭐 유언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럼 극단적인 슬픔에 괜히 그냥 극단적인 슬픔이 아니라 아주 죽을 것 같은 슬픔이야. 그럼 이것과 정서 태도가 많이 거리가 먼 건 2번이에요. 지금 뭐예요? 새봄이면 늦으리라 한탄하는 거지. 이게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는 건 태도에서 반대된 거야. 지금 평가원이 평소에 내던 방식대로 반대로 내야 이의제기가 안 걸리거든. 19번에 3번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부끄러워하는데요. 24번에 2번 선처럼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마음 다잡으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아니라 한탄하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24번에 5번 선지는 기본적으로 은쟁을 꺼내요. 슬피 타니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음악으로 표현해서 슬픔토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슬피 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 항상 시든 소설이든 감정 표시에 밑줄을 쳐보세요. 그럼 훨씬 매끄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2번이 답인데, 그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도 문맥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5번에 3번 쓰신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새가 다 끄쳐 있다. 그러면 이거 새가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새가 끄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뭐 새가 슬피 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감정을 이입하는 거지. 새도 없고 갈 사람이 없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적막한 분위기, 한적한 분위기 위주. 그러니까 요런 걸 가지고 지금 감정이입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가의 녹음은 여유로우니까 평온한 분위기는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여유의 분위기. 그 다음에 동방은 지금 뭐야? 동방을 닫았다. 밀폐된 공간이니까 이런 어떤 정서.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이런 화자가 컨택한 이런 것들은 주제적 정서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주제적 정서와 상관관계가 있다. 25번 1번 쓰시고 3번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26번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건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은 작은 우주였다. 그래서 거기서 비밀들을 깨달아갔다. 그럼 비밀들은 긍정의 라인에 있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알겠죠? 그죠? 그 비밀들은 요 비가 올 것이다, 어쩔 것이다, 감각, 선명, 명료. 그러니까 이건 명료함으로 이제 표상이 되죠. 명료함으로 표상이 되는데, 요쪽 니은 같은 케이스는 니은이 아니라 요런 라인은 근데 지금 이제 3문단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겨우장만한 아파트 그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옷을 입는다 라는 건 그 밑에 분간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불분명한 그 존재는 누구야? 그의 아이죠. 그의 아이는 콘크리트 벽에 살고 있어요. 도시죠. 그럼 얘는 이런 비밀들을 알지 못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번 1번 선지처럼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 있기 때문이야? 사실 그의 아파트는 지금 여기잖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고요. 여기가 그 집이잖아. 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집 아이들은 이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의 아이는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사는 불분명하고 그 불분명의 얘기는 그 볼드체 밑에 보시면 분간을 못하고 사계절을 알지 못하고 그쵸?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히터 트니까 그리고 냄새, 맛, 형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오감이 분명했어요. 요거는 오감이 분명하다. 근데 얘는 오감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이해돼? 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26번에 5번 선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26번 4번은 네 내피셜 굴리지 마시고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집에 이제는 아무도 낳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없음으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뭐 상실감, 뭐 혹은 이제 그리는 마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어. 이런 대비를 통해서 이제 드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고 26번에 1번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26번에 2번 선제는 그 집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쪽.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얘네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이렇게 감각, 불분명?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결국 감각적으로도 그 집 아이들에 비해서 시골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서 좀 약하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대비가 일어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26번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4번 선지는 나라면 1인칭인데 그라고 하면 3인칭이에요. 그러면 객관화된 표현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출 워딩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2번 선지는 늙은이가 작가라면 뭐 자기 자신이겠고 낚시를 즐기는 나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유사하게 여유를 즐기는 존재가 돼야지 갑자기 내가 아니라고 해서 나였다가 내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 대비되는 대상이 되면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27번은 2번입니다.
알겠어? 네. 계속 이 대비와 동일시의 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와 동일시 항상 잊지 마세요. 알겠죠? 대비인지 동일시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현대소설 관련하여서는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누구의 시각, 그의 입장에 좀 몰입하면서 읽어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자주 얘기했던 거 눈이 오면이라든지 혹은 비 오는 길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은 일단은 그 특정 인물의 그의 시각에서 좀 많이 보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점은 서술자의 것인데 작가의 것인데 시각은 인물의 시각. 민노인은 화가 났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며느리를 보니 화같이 솟았다는 작가의 며느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민노인의 며느리겠죠. 그러니까 그 민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얘기를 자주 해드렸어요. 이러면 그의 입장과 내면에 공감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냈고 이런 시험 문제를 계속 내는 이유는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1번에 2번 쓰신 분들은 그렇게 안 읽어서 그래. 지금 읽어보면 지금 요 B는요. 지금 여기서는 시각이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인물로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B를 얘기할 때 지금 그러면 2번 선지는 만약에 2번 선지, 3번 선지 이런 것들은 군중의 시선으로 한번 봐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백주사의 시선으로 자꾸 넣어버리면 우리가 그 친일파인 놈의 입장에 공감할 수도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백주사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그가 착취했고 그가 나쁜 짓을 했던 장면은 최대한 띄워넣는 거예요. 오히려 군중의 장면을 통해서 통쾌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빡살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럼 이제 B와 C를 볼 때 이 군중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군중의 입장에 생각해봐. 그 앞에 분명히 B의 처음에 호화판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충분히 야, 씨발 생각 이상이네. 상상 그 이상이네. 뭘 생각하든 넌 그 이상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2번 선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군중은 무관심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반대말이 어색해. 그러면 오히려 논란과 분노가는 가능은 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 지문에 없는 걸 추론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걸 네가 상황 맥락을 추론해야 되니까 어려운 건데 요거는 그 대신에 확실하게 아닌 딴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딴 건 없나 사실적으로 아닌 새끼를 뒤져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를 보니까 백주사가 서울로 각기 피신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거는 서술자의 시선에 가깝죠. 요거는 이제 백주사의 시선을 볼 수 없어. 그지? 그래서 요 뒷부분은 안 되고요. 집과 세간을 죄다 부수는 모습도 물론 뭐 D와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이게 뭐 동네 사람들의 시각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백주사의 시각으로 일관되게, 그러니까 31번에 5번에 일관되게 봐야겠죠. 그 일관되게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기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서술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그래서 병렬도 대비다. 갈라쳐야 돼. 서술자의 시선인지 혹은 특정 인물의 시각인지 이런 갈라주시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B와 C는 그렇게 군중의 시각으로 읽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친일파 척결할 때 이런 호화판이었다라는 얘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군중의 입장에서 어떨지를 생각해보라고. 비슷한 게 눈이 오면인데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야 돼. 나는 내 자식을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순 없을게. 나쁜 짓을 했나 봐.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보면 뭐라 그러실 거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소환되네? 그의 입장에서. 뭐 잘못을 했고 아버지까지 소환되고 어머니 목소리 냉랭해.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더불어져서 어때요? 죄책감 느낄 수 있지. 죄책감이라는 워딩은 없었거든. 근데 없더라도 죄책감보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당당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지금 잘못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일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가능하다. 그러면 딴 새끼 뒤져야지. 냉랭함이 지어진 음성으로 어머니가 얘기한다고 해서 국수를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국수를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성이 틀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성이 확실하게 틀린 놈 잡아주시고 이거는 죄책감일 수도 있겠다 판단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군중이 놀랄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 선지가 바로 2번 선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을,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앞뒤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이 31번의 2번 선지는 지금 논란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고는, 아, 이건 가능하다. 그지? 예. 그러니까 반대말의 무관심이라든지, 오히려 뭐, 군중의 논란과 분노가 아니라 뭐 그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이런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2번 선지는 가능한 선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5번 선지에서 답을 내야 돼. 그지? 5번 선지는 팩트가 틀렸으니까. 그지? 네, 이렇게 이제 항상 팩트가 먼저, 의미가 나중 잊지 마세요. 알겠어? 네, 그런 것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태까지 나왔던 작품들이야. 이런 작품들이 다 인물의 시선을 묻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지금 자신의 인맥이 지금 백주사야? 백주사와 인맥을 뭐 누군가에게 과시한 적은 없어. 그리고 열등감을 감추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얘기한 것 뿐이야. 그지? 그래서 4번, 5번 다 날리고 3번 선지. 이게 뭐냐면, 괜히 낸 게 아니라 28번은 역순인적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얘기했었죠. 고전은 공간 잘 끊어주시고, 현대소설은 시간을 잘 끊어주라. 분명히 지금 이거 역순인적이거든.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이제, 개같이 박살난 이야기. 근데 그 앞에 있는 요 얘기는 지금 뭐야?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지금 만난 이야기잖아. 그지? 네. 만나서 이제 집까지 와서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위세를 이제 떨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3번 선지. 함께 있는 상대인 누구에게? 백주사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낸다. 누구를 비난하고 위협했어? 서주사를 비난하고 위협하는 그런 것들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에 28번에 3번 선지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인맥을 과시하거나 뭐 열등감을 감추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29번에 3번 쓰신 분들도 있는데 몰락이에요? 몰락 안 했어요. 네, 팩트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29번에 1번 선지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영합하는 기업. 순사는 일본. 그죠? 요 정도 시대어를 통해서 여러분 니은 815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 정도고요. 32에 34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보기를 통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바라보시면 이게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그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회복,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그럼 이미 이 34번의 보기를 읽었으면 33번에도 영향력을 미쳐요. 33번에 5번 되겠어요? 획일적이라는데 상생이야? 안 되죠. 그 다음에 32번에 기본적으로 이 나지무는 그 환영을 통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모습을 이런 에피소드로 드러냈으니까 당연히 상징되겠죠. 그죠? 상징적 사건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징이란 건 거의 된다. 현대시에서. 근데 요런 어떤 유리를 깬 아이들 얘기, 유리 담장 얘기 이런 것들은 그런 통치술을 얘기하는 거라 이런 거 충분히 상징이 될 수 있고 32번에 2번 선지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있다고. 34번의 보기가 다른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시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연륜, 노래와 이야기, 장려한 평가원들, 그리고 이 작품들 다 이 보기 문제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 한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대시를 읽을 때는 서술어 중심, 감정 표현 중심, 반복되는 것들 중심. 가뜩이나 짧은데 반복까지 했어? 존나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이런 것들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보기 감상에 대한 접근은 이 첫 문장이 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좀 가나로 나눠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지? 처음에 읽을 때는 관점 정도 잡아. 뭔가 비판하는구나. 뭘 비판할까. 그러다가 이제 선지와 크로체크 하면서 보기도 읽고 선지도 읽고 할 때 요런 것들은 가 같은 경우는 회복하자. 나 같은 경우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이다. 그럼 1번 선지는 뭐가 안 되냐면 그냥 그럴싸해요. 미개지라고 하면 마치 미개간지를 좀 개척하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표피적이야. 그러니까 주변 문맥을 끌어와야 돼. 그 미개지로 가자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맨발을 벗고 순수했던 공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일 뿐이지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키는 건 아니야. 그지? 무슨 부동산이야? 지금 딱 넓히게? 답은 1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3번 선지 추방당한 아이는 지금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곧 즐거워한다는 것도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종속돼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마지막은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그럼 이제 노동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지. 놀이가 사라진 거지. 놀이와 노동을 관련지어서 33번 문제를 풀어보라라는 얘기였고 사실 기억은 정자나무 마을은 분명히 이제 대비적으로 과거에 해당하는 전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전통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잡아주면
결국에는 그게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전설 같은 풍속. 지금은 거의 훼손됐지만 그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건 뭐야? 떼지어 춤추던, 즉 놀이와 관련된 거야. 이해돼? 네. 그런 맥락 속에서 33번에 4번 선지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33번에 4번 선지 처리하고 34번에 1번 선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32번은 1번 선지 쓰시면 안 돼. 관망은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관망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건데 이건 객관적일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성향이 강해요. 역시 평가원 빈출, 백주사는 일관되지 않았어. 여기서 객관적으로 no!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항상 내가 알려주는 좀 평가원이 좀 계속 아니게 하는 장치들을 박아놓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박아놓는 장치들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문학 정리해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좀 많이 푸시고 특히 최신 기출은 여러 번 푸시고 대략 10개 년치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